2018년 3월 5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당진. 여느 시골 마을과 다를 것 없는 이곳의 한 아파트 단지에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한국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그리고 이 작전을 지구 반대편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미국 수사당국. 그들이 쇠지렛대로 현관문을 뜯어내고 들이닥친 곳은 놀랍게도 3평 남짓한 아주 평범한 원룸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라면 용기가 굴러다니고 침대 바로 머리맡에는 검은색 컴퓨터 본체 여러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이 좁은 방구석에서 잠옷차림으로 체포된 사람은 22살의 한국 청년 손정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운영하고 있던 그 서버, 그 안에 담겨있던 건 전세계 25만 개의 아동 착취 영상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 차관보가 브리핑장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콘텐츠양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전세계 128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불법 사이트. 미국 국세청과 FBI, 국토안보수사국, 그리고 영국 국가범죄청까지 전세계 내로라 하는 수사기관들이 수년간 이를 갈며 쫓았던 그 거대 범죄 조직의 본거지가 알고 보니 우리 옆 동네 당진의 한 원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도대체 이 20대 청년은 어떻게 전세계 수사망을 피해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추적이 불가능하다던 비트코인과 다크웹의 방패를 수사관들은 도대체 어떻게 뚫어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끔찍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의 유령을 잡기 위해 집요하게 돈의 흔적을 쫓았던 수사관들의 추격전입니다. 먼저 범인이 숨어있던 곳부터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다크웹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쓰는 크롬이나 사파리로는 접속조차 할 수 없는 인터넷의 지하세계입니다. 손정우는 이곳에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접속하려면 토르라는 특수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토르 네트워크는 접속 신호를 전 세계 수천 개의 컴퓨터로 튕겨버립니다. 마치 양파 껍질처럼 암호화가 겹겹이 되어 있어서 누가 어디서 접속했는지,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걸 익명성이라고 하죠. 범죄자들에겐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손정우는 이 천국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회원수 128만 명, 불법 음란 영상수 25만 개. 그는 이 사이트를 단순한 공유방이 아니라 철저한 게임처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려면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포인트를 얻으려면 비트코인을 내거나 아니면 직접 찍은 영상을 올려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시스템 때문에 이용자들은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고 사이트는 미친 듯이 커져갔습니다. 결제 수단은 오직 비트코인. 당시 범죄자들 사이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익명이다. 경찰은 절대 계좌 추적을 못한다. 손정우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곳이 바로 미국 국세청 범죄수사국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보통 이런 사건은 FBI가 메인일 것 같죠.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키를 쥔 건 IRS, 즉 미국 국세청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설적인 마피아 알 카포네를 탈스로 잡아넣은 돈 냄새 맡은 데는 귀신인 조직입니다. IRS의 사이버 범죄 수사팀은 아주 중요한 명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익명이 아니라 가명이다.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이라는 장부에 영구적으로 박제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죠. 단지 그게 누구인지 이름표가 없을 뿐입니다. 수사팀은 생각했습니다. 이 수많은 숫자와 알파벳의 나열 속에서 손정우의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면. 손정우는 머리를 썼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마다 회원들에게 각자 다른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만들어줬어요.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100만 개가 넘는 주소를 뿌려놓은 거죠. 겉으로 보기엔 서로 다른 100만 명의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IRS 수사관들과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5,000원짜리 커피를 사는데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6개를 꺼내서 한꺼번에 냈다고 칩시다. 돈은 여러 곳에서 나왔지만 그걸 낸 손은 한 사람의 것이죠. 비트코인도 송금할 때 여러 지갑에 잔액을 묶어서 보내는 순간 이 지갑들은 전부 한 놈 거구나 라고 들통이 납니다. 수사팀은 이 기법으로 흩어져 있던 100만 개의 주소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 즉 손정우의 주머니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이 흘러들어간 종착지를 찾아냅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의 코인 거래소였습니다. 거래소에서 돈을 원화나 달러로 바꾸려면 뭘 해야 하죠? 신분증 인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정우라는 실명과 그의 계좌 정보, 접속 로그를 발견합니다. 익명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손정우라는 이름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그가 진짜 운영자인지, 서버가 어디 있는지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손정우의 첫 번째 기술적 실수가 터집니다. 미국 수사요원이 웰컴 투 비디오 홈페이지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눌렀습니다. 보통 다크웹 사이트는 이런 걸 다 막아놓거나 IP가 안 보이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손정우는 사이트 디자인을 예쁘게 하려다 실수로 실제 서버의 IP 주소가 노출되는 코드를 남겨놨습니다. 그 IP를 추적해보니 위치가 뜹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충남, 당진. 전세계 수사관들이 경악했습니다. IT 강국 한국의 데이터 센터도 아니고 시골 아파트 가정집이라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단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IRS 수사국장 제로드 코프만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수사팀이 손정우의 행적을 쫓던 중 그가 지인들에게 보낸 사진 한 장을 입수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앞니가 부러진 자신의 셀카였습니다. 나 차 사고 났어. 이빨 나갔다. 이런 내용이었겠죠. 수사팀은 이 사소한 일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정우가 병원비를 내거나 보험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가 벌어들인 비트코인 환전 금액이 사용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가상세계의 범죄 수익이 현실 세계의 부러진 치아를 치료하는 데 쓰인 연결고리. 이걸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완성된 거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한국경찰청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고 2018년 3월 5일 아침 작전이 시작됩니다. 좌표는 충남 당진의 한적한 주택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2년 반 동안 FBI가 혈안이 되어 찾던 다크웹의 심장부였죠. 사이버 수사대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계단을 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였습니다. 만약 범인이 눈치를 채고 서버 전원을 뽑거나 긴급 삭제키를 눌러버리면 수년간의 추적은 물거품이 되고 모든 증거는 디지털 먼지가 되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찰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수사관들이 좁은 방 안으로 파도처럼 밀려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손정우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 침실, 머리맡에는 8TB 용량의 하드디스크가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 25만 개의 아동 착취 영상이 들어있었죠. 가장 어린 피해자는 충격적이게도 생후 6개월 된 영아로 알려졌습니다. 현금 4천만 원과 비트코인 지갑이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과는 그 서버 안에 있던 로그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검거를 신호탄으로 전 세계 38개국에서 동시다발적인 검거 작전이 펼쳐집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잡혀온 사람들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직원, 간호사, 성직자. 낮에는 존경받는 이웃이었던 그들이 밤에는 악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건 영국과 미국 수사팀이 영상 속 배경, 벽지문이 들려오는 소음을 분석해서 실제로 학대받고 있던 아이들 23명을 구출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를 뒤흔든 검거작전. 하지만 그 결말은 우리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상을 한번 다운로드한 이용자가 징역 15년, 영국에서는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주범 손정우는요? 한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고 결혼을 해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한국은 아동 성범죄자의 천국인가? 라는 외신의 조롱이 쏟아졌죠. 손정우가 형기를 마칠 때쯤 미국은 그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자금 세탁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세우면 사실상 종신형이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법원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처벌해야 한다. 손정우가 한국에 있어야 관련 수사를 더 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이 사건은 비트코인은 추적 불가능하다는 신화를 산산조각낸 역사적인 사건이자 디지털 범죄 수사의 교과서가 된 사건입니다. FBI와 IRS는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지구 어디에 숨어있든 어떤 암호화폐를 쓰든 우리는 반드시 찾아낸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도 남겼습니다. 기술은 범인을 잡을 만큼 진화했는데 우리의 법과 정의는 과연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